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박미TV의 박미는 지금 현재 하와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 동안 날씨가 좀 많이 흐렸는데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네요. 보시는 곳은 요트가 있는 곳입니다. 우연인지 당연인지 제가 사는 곳이 거의 다 요트장이 있어서요. 저는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요트 정박장이 즐거움을 참 많이 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곳 하와이에 제가 살고 있는 앞에 요트장이고요. 또 제주도에도 요트가 있고 LA의 마리나딜레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 정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트를 타고 나가는 분들을 뵈면 글쎄요, 저렇게 나도 요트 꼭 한번 타고 멋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을 꿈을 꾸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집을 선택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 앞에는 굉장히 볼거리도 되게 많습니다. 큰 생선들을 잡아서요, 이렇게 걸어 놓고요, 사진이 나갈 겁니다. 걸어 놓고 그것을 이렇게 배를 갈라서 잘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즐거움도 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보고 또 그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아직까지 요트를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버킷리스트에 1집 종잣돈 700만원 200억 만들기에 제가 이미 요트를 한번 가져왔으면 이라는 버킷리스트에 쓰기는 했었지만 꿈으로 그냥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들고 좀 바다에 나가서 지내는 게 혼자 무서울 수도 있고 그래서 보는 것으로 모든 곳에 요트는 안 타고 안 가져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어떤 기사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신문이 프레시안이네요. 서울 주간 아파트값 1년여 만에 상승세다. 대세 전환은 그러나 아니다. 살짝 또 비켜나갔어요. 서울 전세 가격도 상승 전환했다. 강남 중심으로 규제 완화 영향이 나타났다. 정부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신문인가요? 이 신문 인터넷에서 보기는 가끔 가다가 보지만 어떤 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의 부자는 알고 쓰는 건지 전혀 지금의 흐름을 못 읽는 그런 내용을 쓴 것이 아닌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추세 상승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뭔 말을 하는 거냐, 싹싹 비켜나갔다. 또 그러나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와서 보게 하려니 또 상승이다, 이런 말을 또 해야 되고. 자, 증거는 아마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 주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01이었는데 0.03%로 상승 전환했다. 요거 하나 넷째 주, 단 넷째 주, 한 주? 그래서 금주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보다 0.03% 올랐다라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값은 작년 5월 첫째 주, 작년입니다. 0.01% 이후 55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1년 넘게 이어진 하락세에 대응하느라 정부가 다 풀었죠. 강남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지역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기다가 특례 대출 상품인 특례 보금 자리론을 시중에 제공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 한 2달 일했죠. 그래서 결과가 빚더미에 앉은 한국이 34조를 넘게 또 풀어서 또 부동산을 사대는 2030, 3040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정신이 좀 차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에 또 이렇게 부동산을 부추기면서 값을 더 내려가지 못하게, 일단은 오른 것은 아니고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은 아니고 20억이었으면 16억, 15억, 14억까지 떨어진 것이 다 팔려나가면서
이제 시장에 14억, 15억에 나온 게 1, 2억 정도 올라가서 17억, 18억. 그렇다면은 문재인 때 2000년, 2019년보다는 한 3, 4억 정도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2차로 5, 6억 더 내려가다가 부동산 망가지면 큰일 난다. 윤 정부에서 그러면서 대출 34조를 풀었죠. 그래서 더 내려가기 전에 다시 더 내려가는 것을 살짝 올려놓은, 현재 이게 지금 올라간 거냐? 응? 문재인 때 22억이다. 그러면 28억으로 올라가야 그게 올라간 거 아닌가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지 내용이 참 복잡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 회복 기대 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한 25억 나가던 것을 19억, 20억 정말 많이 내려갔다가 그게 소진이 되면서 이제 다시 19억, 18억 이거 싫다, 20억이다 이제, 이렇게 근 몇 개월 안에 살짝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이를 대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 매수 희망 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된다며 현재 서울 시내에서 지역별로 혼조세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 얘기도 아니고 저 얘기도 아니고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결과 발표를 뭐 때문에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요는 여전히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으로 투기 수요가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흘러든 것으로 추측된다. 송파구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요, 금매는 다 빠지고 선생님 조금 올랐어요, 1, 2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송파구 들어가지 마세요. 올라는데 뭐하러 올라갑니까? 근처도 가지 마시라고요. 송파구가 0.26%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내린 데에서 다 팔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어게인에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내린 상태에서 다 팔린 거에서 다시 이제 조금 올려놨다. 그리고 사주기를 대기하고 있다. 그건 무엇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잠실과 신청동의 대단지 주택 위주로 가격 상승세 나타났다. 강남구는 압구정과 도곡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0.19% 상승세를 보였다. 송파구보다는 못하네요. 서초구는 반포의 잠원동을 중심으로 0.13% 상승, 강동구 명일동과 고덕동 위주로 0.05%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강남권에 확실하게 좋은 자리는 용산이죠. 용산구는 0.04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천과 도원동 등 개발 수요가 몰린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자, 인천 아파트 값도 올랐다. 전주 대비 0.02% 상승. 문재인 때 올랐던 값이 아니고요, 떨어진 값에서 다 팔려나가고 거기서 다음 사람들은 좀 올려서 더 손해보지 않고 인력이라도 더 올려서 팔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통계를 내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낸 내용으로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세종 등 이들 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에서는 모두 하락세가 이어갔다고 하고요. 대구, 울산, 부산이 지방은 변동률이 심합니다, 원래. 특히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경기는 마이너스 0.06% 매매 가격 변동률을 기록해 전주에 마이너스 0.02%보다 하락세가 더 가파라졌다. 참 일주 가지고 뭔 조사가 정확하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개발 호재가 있는 용인처 인구, 화성시, 용인 수지구 일부 지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대체로 하락세가 두드러지, 뭔 말입니까? 일부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대체로 또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 역시 올랐다. 지난주입니다. 마이너스 0.06. 이번 주는 0.01. 빌라에 있던 애들이 전세가 싸지면서 옮겨 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전체적인 토론 이야기를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문에 난 이런 내용들은 별 특별한 게 없이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강남에 갭 투자로 산 사람이 적자 보고 주랭란 친 이런 주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전세를 줘가지고 그 전세 뭐 예를 들어 30억짜리 집이 20억의 전세였고 자기 돈 10억을 넣겠죠. 그런데 역전세 전세가 20억에서 갑자기 15억으로 떨어지니까 5억을 또 대출 받아 5억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5%만 해도 250. 오, 휴. 그래서 어찌됐든 몇 억씩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해버린 통계, 이거 정확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고요. 대량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요? 동천 주공 입주권이 300건이 넘게 매물이 지금 2억 하락해서 나오고, 이거 왜 들어가가지고 또 입주권, 아이 조합이 이놈들, 아우, 네. 그래서 2억 하락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송파 조그맣게 한번 올랐다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 보셨죠? 헬리오시티 아직도 여전히 값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금매 다 팔린 다음에 1, 2억 더 올려서 돈 뽑고 나가겠다. 돈 뽑고 나가면 뭐죠? 나중에 산 사람들,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 손해보기 싫다. 누가 사나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참지를 못해. 한 10억 있으면 그냥 부동산 살려고.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값을 안 떨어뜨리니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이자를 안 내면 당연히 경매가 많아지고 있고요. 잠실 엘스도 금방 금매가 소진했다가 다시 22억으로 팔겠다 했다가 다시 지금 19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트리지움 매매가 273개. 사겠다는 사람은 한두 명인데 팔겠다는 사람은 273. 전세가 300개가 넘고요. 월세 다 합쳐서요. 자, 잠실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뭐 굉장히 시끄러웠던 곳이죠. 매매가 242. 받을 거 다 받고 빠져나온 데니까 안 팔리잖아. 그리고 전 월세 전세가 128, 월세가 84. 이렇게 매물이 쏟아져 있습니다. 중복해서 보시게 되면요, 이 부동산 저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거 다 쳐서 보시면요 1400개 이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신문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공부를 좀 하시고요. 통계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뽑아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단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중간 점검 정도 해서 주말에 보시라고 하와이에서 체류하면서 또 걱정돼가지고 기사 읽고 분석한 거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하와이는 그래도 야자수 밑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면 또 시원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모두 더운데, 조금 있으면 지금 수박 나오죠? 역시 과일은 한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한국에 없는, 또, 과일들이 있긴 하지만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 물가가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더워지면 지루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안 움직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 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서보다 하와이에서는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건 양이 똑같고요. 먹는 양에 비해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당연히 키로수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는 많이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